皆さん、こんにちは。通翻訳大学院韓日科の講義を担当します、손시온と申します。안녕하세요.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입문 강의를 맡은 송시연입니다.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통대 한일과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일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력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주로 지자체, 정부 부처 통역과 학술 교류회 등의 통역을 맡고 있고 충청남도청에서 지사님 전담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약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의약품 공장 감사 통역 수행을 한 이력도 있고요. 일본 거주 경험과 모국어가 일본어라는 점을 살려서 주로 한일 번역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 콘텐츠의 영향으로 아이돌 영화 자막 번역도 진행하고 있어요. 통대 입시 선배이자 현직 통역사로서 수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 같은 경우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1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필기는 요약 작문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약 같은 경우는 AB, BA 요약 시험과 작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A, B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입시에서의 A는 한국어, B는 일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 B 요약 시험 같은 경우 한국어로 낭독되는 텍스트를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하는 시험입니다. 마찬가지로 BA 요약은 B 언어, 즉 일본어로 낭독된 내용을 듣고 A 언어인 한국어로 요약을 하시는 시험입니다. 요약 시험은 A, B, BA 합쳐서 1시간 진행이 되는데요.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A, B에 30분, BA에 30분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 낭독되는 시간은 약 4분 정도 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25분 정도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트 테이킹용으로 A4 용지가 나누어지는데 딱 한 장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뒤 활용하셔서 잘 적으셔야 합니다. 요약을 하실 때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으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번역 시험이 아니라 요약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적는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비문이 되지 않도록 전책을 흐름에 맞게 잘 연결해서 작성해 주세요. 가급적 문장 구조는 안 바꾸시고 원문 흐름대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명사에 맞는 수로를 잘 쓰시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진코 같은 경우는 겐쇼가 나와야 하고요. 기호는 대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은 감점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괜히 어디서 본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하셔서 틀리느니 확실하게 아는 표현, 아는 한자를 쓰셔야 합니다. BA 요약, 즉 1한 요약 같은 경우는 12줄에서 13줄 정도로 이제 작성하게끔 정해져 있는데요. 한일도 비슷하게 혹은 최대 15줄 정도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약시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수업시간 사설 노태와 ST 훈련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태 같은 경우 자주 사용되는 기호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날 읽은 사설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5줄에서 10줄 정도까지 짧게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관련 키워드를 미리 적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요약 시험이 끝나면 작문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작문 시험도 마찬가지로 A 언어로 제시된 글을 읽고 B 언어로 답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B 언어로 제시된 글을 읽고 A 언어로 답변을 작성하시는 것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학 안내 페이지에 전년도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답안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는 본문글 뒷내용을 이어서 쓰기, 반론 쓰기, 원인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쓰기, 그리고 특정 누군가의 입장에서 쓰기 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출을 보면은 아래 글을 읽고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지원학과의 전공 외국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지원학과의 전공 외국어로 쓰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간혹 하나만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긴 내용을 이어서 쓰기인데요. 과거 아베 정권이 내걸었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징과 효과, 해당 정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타격까지 겹쳐서 큰 타격을 입었고 고용정세 또한 악화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코로나는 국내외 산업구조와 근무 방식을 바꿀 것이다. 이는 기회다. 예를 들어서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답안을 작성해야겠죠? 갑자기 문제를 보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성과 지문의 내용을 천천히 파악한 후에 예시로 들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본의 수도권 일국 집중 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될 수 있고 지방에서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으로 유례없는 엔화 약세와 관광객 유치를 이루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는데 역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이 되었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설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반 분량은 대략 20에서 25줄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합격한 분들의 경우 보통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약 장문 모두 최대한 많이 쓰신 편입니다. 장문에서는 본인의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할 탄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근거는 독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될 때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좋습니다. 평소부터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주제별로 쓸 수 있는 예시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필기 시험을 마치고 합격하시면은 2차 구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11월 첫 번째 토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차 시험에 접수한 순서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싫은 분들은 일찍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술 시험은 약 10분 정도 한일과 교수님 3분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한 1분 정도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지문을 선택해서 본인이 낭독을 하고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눈앞에 있는 책상에 종이가 4장 뒤집어진 채로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중에 3장은 일본어 텍스트이고 남은 1장이 한국어인데요. 한국 국적인 분들은 일본어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장 중 하나를 골라서 펼치고 응하시면 됩니다. 일본어 기준 200자 정도 길이인데 일본어로 읽고 일본어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실 때 서두, 핵심, 그리고 예시와 마무리로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인 분들은 한국어 지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국 국적일지라도 모국어가 일본어다. 혹은 일본에 오래 거주했다고 보일 경우는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이지만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다 온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한국 기사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발화인데요. 발음, 악센트, 인토네이션 등 가급적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음과 장음에도 유의를 해주세요. 일본어는 영어처럼 악센트가 있는 언어인데 크게 헤이반가타와 기프크가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기프크가타는 3가지 아타마다카, 나카다카, 오다카로 나누어지고요. 이 단어는 이 유형이구나 이렇게 의식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동음 이의어가 나왔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악센트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민이 아니거나 거주 경험이 없어서 발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수업 시간에 낭독을 통해 모두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쉐도잉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이대 시험인데요. 이대 같은 경우는 외대 1차 시험과 같은 날 구술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이틀에 거쳐서 진행이 되고 낭독 후 재생을 하는 메모리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대 구술 요약에 비해서 조금 더 분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낭독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서두, 중심 테마, 마무리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외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 시험 준비는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발화량을 늘리려고 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말해버리는 경우인데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정확한 정보만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과에 한해서는 문장구역, 즉 ST 시험이 함께 진행이 되니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트 테이킹인데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하여 요약,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통역사의 경우 이제 말할 때 기억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자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호만 가지고 모든 것을 적을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은 뉴스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듣고 노트한 것이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今、石破総理を乗せた車がホテルを出発しました. 라는 문장에서今, 현재를 기역자로 표시를 했고 이시바 소리는 일본을 나타내는 제2의 점을 찍어서 우두머리임을 나타내 총리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한자 네루로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모든 문장을 쓰지 않아도 기호로 충분히 내용을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상승등은 화살표로 나타내고 접속사 그러나는 영어 but에서 be를, 만약에는 if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차 요약시험을 보실 때 낭독 내용을 적는데 노트를 하셔야 하고 입학 이후에도 통역 수업을 듣는데 계속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입학 이후에 고생하지 마시고 입시 기간에 최대한 익힐 수 있게 수업 시간과 스터디를 통해 함께 준비해 보아요. 마지막으로 통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루뭉술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통대를 졸업하고 나면 크게 기업에 소속이 되어 해당 기업의 통번역을 맡는 인하우스 통번역사와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나뉘게 됩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곳 중에는 삼성 계열사, 그리고 라인, 현대, 도요타 등이 있고요. 기업 외에도 외교부, 대사관 등이 있고 통대 졸업 혹은 수료자 우대 등의 조건을 거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분야로 보면 엔터, 방송, 제약, 외교, IT, 게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제약 같은 경우는 일본 제약사 중 한국에 OEM을 맡기는 곳도 많기 때문에 PMDA 감사 등도 많이 오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엔터, 방송 현장에서도 통역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 정말 더욱 분야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의 국제교류에서도 통역이 필요하고 수행 접견 등 통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통역의 경우 통역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통대에 입학을 하시면 동시통역 강의는 물론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스터디도 가능해집니다. 학교를 졸업한 선후배분들이 지금도 인하우스 프리랜서로 많이 동시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통대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리를 하면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을 하기 위해 많은 내용이 축약이 되었어요. 더 자세한 입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